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도 생산 1급 벌써 4회차 기출문제의 이론 풀이 시간입니다. 네, 문제가요, 이렇게 화면에 가득 차죠? 네, 오늘은 뭐 문제 유형이 어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문제를 풀면서 해결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많이 보면서 놀라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보기가 많이 등장을 해요. 자, 보기가 들어가 있고요. 생산 기업에서 사용된 머신 러닝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걸 골라주세요.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자, 주식회사 생산은 생산 계획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머신 러닝 기반의 예측 그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고 합니다. 자, 시스템은 과거 3년간에 뭘 줬는가 생각해 볼게요. 과거 3년간의 생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학습시켰어요. 그리고요, 다음 분기 수요를 예측하는 모델을 훈련시켰습니다. 예측의 결과는 이렇게 모듈, ERP 생산의 모듈과 연동이 돼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주기적으로 예측 성능을 평가하고 모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즉, 뭘 줬죠? 입력값을 줬어요. 어떤 거? 3년간의 생산 데이터, 주문량, 주문 재고, 수준, 개별적 변동 같은 것들을 넣어준 거죠. 데이터를 넣어줬어요. 학습을 시켰죠.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1번부터 4번까지 읽어볼까요? 주어진 입력값과, 그렇죠, 주어진 입력값과 정답, 수요량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지도 사례의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죠? 지도학습 사례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도학습의 특징이 입력값과 도출해내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력하는 데이터 값이 뭐죠? 주문량, 재고 수준, 계절적 변동 같은 것들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로 인해서 결과를 도출했는데 그것이 바로 수요를 예측한다라는 것이죠. 그쵸? 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이죠. 보자마자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사전에 정의된 보상의 기준. 뭐가 있어요? 보상의 기준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그런 게 없다면 반복적으로 의사결정을 개선해가는 강화 학습 사례이다 라고 들어가 있는데 지문에 뭐가 없어요? 보상이라는 개념이 없죠. 데이터 입력값만 주어진 상태에서 데이터 군집의 구조를 파악하는 비지도학습의 기법이다. 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지만 그쵸? 여기엔 뭐가 있다고요? 정답, 수요를 예측하게 하는 이런 도출값이 이루어져 있어요. 정답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쵸? 그 구조만 파악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 머신 러닝은 주로 텍스트나 이미지를 자동 생성하는 데만 사용이 된다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는데 네, 올바르지 않죠, 여러분. 그쵸? 그런 데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대한 것도 가능해요. 수치적 데이터도 가능합니다.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적절한 건 1번이다 라고 표현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문제들이 여전히 출제가 될 것이고 이 다음 회차에서도 이와 같이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학습이 뭐고, 그쵸? 네, 강화학습이 뭐고, 이런 내용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특징이 뭡니까? 입력값이 있고 답이 도출이 된다. 요게 핵심적인 이야기고요. 자, 비지도학습은요, 아까도 보셨지만 비지도학습은 뭐다? 군집화하는, 그렇죠? 이렇게 입력값을 제시를 하고 정답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러면 군집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 대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보기를 활용할 확률이 크죠. 그렇죠, 여러분? 좋습니다. 강화학습 하잖아요. 아까도 살짝 여기 지문에 나와 있었어요, 앞에서. 그렇죠? 강화학습이라고 하면 빠짐없이 언급이 되는 게 보상입니다. 보상. 그렇죠? 지금 보상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보상에 대해서 뭔가 퀘스트 같은 것들을 막 깨쳐가면서 네, 이런 형태를 갖추는 그런 보기 같은 것들을 언급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강화학습의 사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렇구나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저랑 한번 풀어볼 수 있는 내용이 되었다. 자, 2번입니다. 보기의 사례에서 챗봇 도입으로 인한 주식회사 생산에 여러분 경영효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보기가 이만큼이에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생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의 방식의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 최근 생산 관리 부서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AI 기반 챗봇 시스템을, 저는 개인적으로 챗봇 되게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 네, 계속 반복하는데 어쨌든 이런 챗봇 시스템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이런 챗봇 시스템을 내부에 도입했대요. 작업 현장에서는 자주 반복되는 단순 질의를, 그렇죠? 챗봇이 실시간으로 자동 응답기 돌리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자동 응답을 처리하고 있으며 복잡한 이런 설비의 이상이나 예외적인 생산 지연권은 여전히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쵸?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네, 여러분 응답의 대기 시간이 어떻습니까? 와우, 빠르다. 20초면 끝났대요. 4분 걸리는 일이 20초로 줄어들었다. 반복적인 업무의 문의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라는 거죠. 약 65%가 챗봇으로 해결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현장 관리자들이 생산계획 수립과 품질 검정 등 이렇게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왜? 이런데 이렇게 사용됐던 시간들을 아껴서 여기에 투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런 경영 효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가 계산. 어디가 원가 계산 들어가 있어요? 올바르지 않고요. 자, 실시간 설비 모니터를 통해서 예지 보전의 기능의 구현을 행했다. 이런 것도 찾아보기 힘들고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정대상, 감가상각의 자동 처리를 하고 있다. 올바르지 않은 내용이죠. 자, 반복성. 공정 문의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 현장의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이거죠. 그쵸? 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2번 같은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문이 길을 뿐이에요. 보기가 엄청 길고요. 사실은 이 문제 읽고 이 답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 답을 찾아내기에는 이 보기를 다 읽어주셔야겠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핵심으로 묻는 문제라고 보여지죠. 그렇죠? 자, 3번 가봅니다. 기업에서 ERP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분석, 설계, 구축, 구현, 분설, 구현 얘기하는 거죠. 네, 이 단계를 거칩니다.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갭, 네, 갭이잖아요, 갭. 갭 분석이 뭐냐? 차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냐? 라고 하면 정답이 바로 튀어나오죠. 뭐에 패키지 기능과 투비 프로세스와의 차이를 분석하는 게 갭 차이다. 갭 분석이다. 갭 차이 분석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 의미를 담고 있죠. 그쵸, 여러분? 이건 뭐 고질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주 정형화된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답을 처리하고 넘어가셨었던 그런 문제였겠죠? 자, 예, 잊혀지면 안 되니까 계속 또 이런 친구들이 나오죠. 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ERP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플랫폼, 네,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을 여러분 플랫폼 들어가 있죠? PaaS, PaaS라고 한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ERP 구축에 필요한 IT 인프라,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여러분 힌트가 되죠. 그죠, 여러분? 네, 인프라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빌려 쓰는 형태, IaaS라고 하죠. 요 I가 바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쵸? 네, ERP, CRM, 솔루션 등의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받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SaaS라고 한다 라고 들어가 있죠. 네, 이 S가 바로 소프트웨어의 그 S잖아요. 그쵸, 여러분? 네, 마지막 PaaS,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핵심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얘가 파스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네, 올바르지 않죠. 뭐에 대한 이야기죠? Saa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바꿔주셔야겠죠? 네, 사용자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그죠, 여러분? 따라서 SaaS라고 변경해주고, 그죠? 정답 4번 체크해주면 완료되는 문제였어요. 자, 문제 5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와우, 그쵸? 길어요. 같이 함께 가보도록 할 거고요. 자, 보기에서 네, 플렉스 생산에 도입하려는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완전 거대하죠. 자, 이런 시스템 중에 생산부서에 직접 관리하거나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이렇게 생산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연계되지 않는 시스템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이 비즈니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도입에 검토를 하고 있대요. 생산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시스템들의 주요 도입 후보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 온라인 주문 플랫폼과 ERP를 연계해서 자동으로 수주 및 생산 계획을 수립하겠다. 고객의 피드백을 분석해서 품질 개선으로 연결하는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을 연계하겠다. 네,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생산성과 가동률을 분석하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런 썰이 붙어 있지만 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EC 시스템, 그 다음에 CRM, 그쵸? 이 시스템, DSS의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BSC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럼 너무 단순해지죠. 여기에 살만 덕지덕지 붙인 거라고 보면은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이 해결이 될까요? 그렇죠.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이 아닌 것을 골라줘라. 이런 말표현으로 좀 나누어서 보면 어떨까요? 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전자상거래, EC에 대한 이야기.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CRM,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DSS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쵸, 여러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다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BSC 기억나요? 네, 우리 이런 걸 성과 측정 관리라고 하죠. 전략적인 기업 경영의 시스템이다 라고 했었던 것도 기억에 같이 함께 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 몇 번 하면 1번 체크했던 그런 아주 정형화된 문제에 여기에 이 꾸며주는 말편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 네. 그리고 또 재무적, 비재무적인 기표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과평가랑 여러분 생산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나요? 요것도 맞지 않는, 그쵸? 요것도 맞지 않아요. 이렇게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생산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한다? 오호, 올바르지 않죠. 성과평가인데. 이렇게 접근해도 정답이 될 수 없는 게 1번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풀이의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접근한 방식이 한 2가지로 나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러분 해설도 2가지로 준비해 봤어요. 어때요? 네. 어떤 방법이어도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네,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됐는지에 대한 문제를 묻는 거예요. 우리 계산기 갖고 있을 거고요. 그쵸?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산기가 좀 무색해요. 너무 쉽습니다. 뭐라고 들어가 있냐? 10시간의 작업 시간을 들여서 몇 대? 10대. 그럼 시간당 몇 대 만들었다? 한 대 만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쵸? 그런데 늘 공정을 개선했다는 말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 대 작업하는 그 시간을 20%나 감소시켰으니까 10시간에다가 곱하기 20% 감소시켜 보세요. 2시간이 줄었다는 얘기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8시간 안에 몇 대를 만들었다? 10대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한번 계산을 한번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0대 나누기 8을 해주니까 1.25가 돼요. 네, 얼마만큼의 향상이 되었는가? 여러분, 0.25, 그쵸? 원래 한 개 만들던 게 1.25개를 만들게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0.25만큼 향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저렇게 백분율로 들어가 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요. 25% 향상되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정답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문제 7번으로 가니까 역시 계산기 없으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또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전실, 전예, 요게 나왔어요. 뭐요? 여기 써있죠? 지수평활법에 의하여 라는 말편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제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게 뭐죠? 이렇게 지수평활법을 볼 때 저는 항상 이 말편을 해요. 전실, 전예. 이런 말편을 쓰죠? 네, 전실, 전예 이런 말편들을 쓰는데요. 전월 실제치, 전월 예측치를 얘기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틀리게 되면 절대 정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여유가 안 되면 전실, 전예라도 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하죠. 네,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거기에 조금만 더 여유가 된다면 전실평, 전예, 일마평 이런 말표현들을 쓰죠. 왜요? 외우는데 네, 외워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암기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산식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전월 실적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 실제 판매 금액은 42억입니다. 곱하기 평월 개수는 항시 주어지죠? 0.4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전월 예측치는 어때요? 판매 예측치가 35억 원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고요. 1 평월 개수가 어때요? 0.4입니다. 그러면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42억 곱하기 0.4는 해주면 16.8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35억에다가 곱하기 1 0.4를 해주면 0.6이 나오죠? 1 0.4는 0.6이죠. 따라서 곱하기 0.6 해주면 21억. 그럼 이 둘을 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6.8억을 더해주면 어때요? 37.8억입니다. 이렇게 답을 도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답 몇 번? 네, 1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완료. 어때요? 그래요. 재밌죠. 사실은 글로 막 써있던 문제들을 보고 이 문제를 보니까 훨씬 더 어때요? 가볍다. 내 마음이 후련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맛의 생산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계산하면 뚝뚝뚝뚝 떨어지는 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솔루션은 5명에서 7명으로 구성된 부품 조립 시부터 밑줄 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립할 때부터 검사까지 모든 일괄 처리해서 납기를 15% 단축했다라는 게 핵심이죠. 여기가 중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뭡니까? 우리 이 생산 방식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셀 생산 방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셀 생산 방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자, 그 다음에요. 생산 벨트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10개 스테이션에서 동일 공정을 반복해서 하루에 2,400개를 생산하면서
네, 그러면서 뭐요? 자동 광학 검사로 불량률 0.5% 이하로 유지해서 원가를 12% 절감했습니다. 라는 말편. 동일 공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반복 생산이라고 하죠. 이런 핵심을 봐주셔야 돼요. 자, 다는요. 뭐라고 들어가 있나? 생산 엔지니어링은 주문별로 설비 배치를 유연하게 조정해서 소량 다품종 금형 가공을 수행하고 다기능 센터 도입으로 세팅 시간을 30% 단축하고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는 그렇죠. 반영률이 98%로 높였다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습니다. 주문별로 설비를 배치하고 유연하게 조정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건 뭐라고? 잡숍에 그렇죠? 네, 가까운 설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여기 보셔요. 여기에는 요 끝자락에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흐른 생산 방식이다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스톱을 거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잡숍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네, 따라서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거 정답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석에 가능하죠. 네, 여러분 요건 어때요? 18개월 프로젝트 해양 관측용 플랫폼을 건조하여 여러분 6개월 설계 후 모듈 제작, 용접 이런 것들이 12개월 이상 해상 운전을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관리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이런 말편 이렇게 기나 길어요. 그죠?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프로젝트 숍이라고 하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이다. 네,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정답은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줘라 라고 하면 3번이 가장 올바르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유연성이 높아야 되는데 특수기계에 대해서 네, 흐름 라인에 따라 여러분 가공하는 흐름 생산이다 이런 말표현들이 좀 더 아주 올바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네, 여러모로 네. 흐름 생산이라고 하면 뭐 전용 기계 막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올바르지 않구나. 정답은 몇 번? 네,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올 수 있겠죠. 네, 9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9번 또한 마찬가지네요, 여러분. 네. 문제를 읽어볼게요. 생생카페는 오는 6월부터 8월 시즌 한정 파인애플 라임 아이스티 품절과 재고 과잉을 모두 방지하기 위해서 내 생산량과 재고 수준을 최적화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어요. 네, 수요를 예측하는 단계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목표 달성, 목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요, 우리 기억나요? 네, 수요 예측에 7가지 단계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네. 그냥 7단계를 나열해라. 이것도 힘든데, 여러분 이것을 좀 풀어내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겠죠? 네. B는요, 대상 품목은 파인애플 라임 아이스티이며, 단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판매 잔수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단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상의 대상이 되는 그런 품목도 정했고 단위도 결정하고 있어요. 2단계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겠죠. 그런 건가 봐요. C단계. 자, 여름 성수기 그 예측 기간으로 잡았고 네, 수요를 예측합니다. 예측 기간을 산정하고 그죠? 들어가 있어요. 뭐지? 1단계, 2단계, 3단계 순차적으로 오고 있어요. 그죠? 네. D. 과거 2년간 여름철 일별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계절성을 반영한 이동평균, 아리마 이런 모델들을 병행해서 어떻게 분석할 건지 방법도 결정했어요. 뭐죠 이거? 다 순차적으로 A, B, C, D까지 아주 올바르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2. 과거 2023년도, 2024년도 6월부터 8월까지 일별 판매량, 기온 강수량, 날씨 데이터, 여름 프로모션, SNS 광고, 집행 일정, 타 경쟁 카페 신메뉴 출시
시기 등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입니다. 그쵸, 여러분? 네. 그 다음에 F단계가 들어가 있어요. 자, 1, 2, 3, 4 다 맞고 5까지 맞았어요. 네. 자, 3일 이동평균으로 초기 일별 수요를 예측하고 아리마 모델을 이용하여 여러분 보정 또 최종 예측치는 두 모델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산출까지 했어요. 그쵸? 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측을 뭐 한 거죠? 시행도 해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 G단계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2025년도 6월 첫 잔, 2주간 실제 판매량과 예측치를 비교하고 오차가 8% 이내 달성을 확인하였다. 오차가 10% 초과 구간은 프로모션, 주말, 기상, 이슈로 판단, 다음 모델 입력 변수로 반영하였다. 이건 여러분 마지막에 행해줘야 하는 뭐에 대한 거예요? 예측에 대한 것을 또 타당했는지 정확했는지를 파악해보고 있는 맨 마지막 단계죠. G단계. 뭐죠 이건? 네, 예측치에 대해서 검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답은 A, B, C, D, E, F, G가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정답은 1번이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읽어보면서 이건 맞잖아. 순차적으로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아마도 문제를 풀면서 이럴 순 없잖아. 막 의심하면서 풀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요. 이렇게 앞으로 출제 모형을 바꿀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문제로 보여지죠. 네, 7단계를 이렇게 말로써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핵심적인 단어들은 다 나와요.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요 여러분 단위를 결정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소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죠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을 특징으로 잡아서 기억해 두실 거고요. 자,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계획 조성하고 간트 차트 얘기하고 있죠. 간트 차트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이 된 네트워크 기법에 대한 간트 차트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기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적이죠. 네,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찾아주세요. 주 경로상에 작업이 지연되면 프로젝트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자, 퍼트는 활동 기간을 단일값으로 예측해서 여러분 이 퍼트라는 것은 단일값으로 예측이 돼요? 불확실하다. 네. 불확실하고 경험이 없을 때 우리가 퍼트를 적용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단일값이 단일값으로 우리가 퍼트 타임 같은 거 정할 때 우리가 예측하고 막 그럴 때 퍼트 타임으로 할 때 여러분 단일값으로 예측했어요? 삼정 견적법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삼정 견적법,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낙관치 있었고요. 그쵸? 최상치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 비관치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낙관치, 정성치, 비관치 세 가지의 여러 숫자치를 가지고 우리가 막 계산도 해봤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단일의 값이라는 말 표현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X버튼 처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퍼트라는 것은 세 가지 시간의 추정값을 활용해서 예상 소요되는 시간 같은 것들을 계산했었던 그런 계산법을 생각해 주세요. 그쵸? 네, 그렇다면 2번에 대한 설명은 올바르지 않고요. 선후 관계를 고려해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작성한다. CPM은 작업의 소요 시간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맞는 이야기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사실은 이 얘기는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교재에서도 살펴봤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 조금 달라 보이겠죠?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셨다면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단일값이라는 말표현을 주면서 여러분 역시나 그럴싸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삼정 견적법 잊어버리지 않기예요. 좋습니다. 좋은데 11번 문제 들어가서 보려니까 와우, 그죠? 네, 좋습니다. 습관이죠, 그냥. 네, 사례 A부터 읽어야 되는데 까무룩하네요. 여러분 가보죠. A는 뭐라고 들어가 있냐? 계절별 한정판 실리콘 주방.
용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네, 고객 주문 수량에 맞춰 네, 주 생산량을 그대로 맞추고 있습니다. 로포롯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여러분? 네, 즉각적으로 뭐 반영이 된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으니까 12개, 120개죠. 12개가 아니라 120개는 정확히 120개를 제작하고 네, 주문 75개죠. 이제 난독증 옵니다. 75개는 75개를 만든다. 이런 말표현. 필요한 만큼만 만드는 거 로포롯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B. 생산 모바일은 스마트 케이스를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안전재고가 이하로 내려가면 발주량을 항상 1000개로 고정해서 발주합니다. 재고가 200개 이하로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1000개를 발주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그 발주 과정의 단순성과 안정성을 뭐 했대요? 확보했습니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픽스드 오더 퀀티티. 그렇죠? 네, 항상 몇 개로 고정했다? 발주량을 1000개로 픽스드. 그죠, 여러분? 네, 아주 뭐랄까요? 토속적인 그 발음으로써 픽스드, 픽스 됐다. 몇 개로, 1000개로 됐나요? 이렇게까지 결합했는데 까먹을 수 없겠죠? 그쵸, 여러분? 좋습니다. C. 자, 철강이에요. 주식회사 생산 철강입니다. 연간 1200톤의 건설용 청근의 수요를 바탕으로 밑줄 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발주 비용과 보관 비용을 고려해 최적의 발주량을 계산했어요. 500톤으로 산출했습니다. 이 말 나오자마자 답이 나와야 하겠죠. 그쵸, 여러분? 총 비용을 최소화하고 발주와 보관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동시에 낮춰주는 경제적인 주문량 방식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이, POQ 아니죠. 네. 여러분, 기간에 따라서 몇천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이거 올바르지 않다? 경제적인 주문량. 여러분, EOQ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코노미, 오더, 퀀티티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겠죠? 네, 정답은 몇 번? 3번 이라고 처리해줘야 되겠죠. D, 사무용 복지 용지를 취급하며 리드타임 2주일과 내 평균 출고량 50건을 기준으로다가 제 주문점을, 이게 뭡니까? 제 주문점, ROP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정답으로 고쳐주고 문제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좋죠? 저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요 공정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를 참고해서 공정계획표에 따른 네, 주요 공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단계 5에 T2 요 밑에 이제 숫자 들어가잖아요. T2와 TL을 구한다 라고 할 때 요 T2에 들어갈 숫자를 구해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모여지는 요 화살표가 2개나 모였죠. 그러니까 계산해야 되는 게 네, 존재하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번에서 2번 가고 2번에서 5번 가면 5일에서 4일 더해주니까 9. 하지만 기다려 주셔야겠죠. 그쵸? 이렇게 결합하는 과정에서는 네, 어떻게 포워드 패스는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수를 기록해 줘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5하고 1번에서 2번 갔을 때 5일, 2번에서 4번 갔을 때 5일입니다. 그러면 10일이겠죠? 10일에서 다시 4번에서 5번 갈 때 8일입니다. 그럼 18일 기다려줘야 되겠죠? 아직 한 번에 더 남았습니다. 1번에서 4번 갔다가 네, 그러니까 13일이죠? 네, 4번에서 5일 갑니다. 5번을 가요. 4번에서 5번 가니까 13일 더하기 8일을 해주면 며칠? 21일이 나오죠? 네, 그럼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에서 가장 큰 수는 뭐? 21이 가장 크다. 따라서 이렇게 T2에 들어갈 숫자는 21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적어주셔야겠죠. 됐나요? 좋습니다. 정답 21일 됐어요. 그쵸,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완료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요. 13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설명하는 용어를 한글로 입력하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모든 부품, 자재의 목록과 수량, 계층적인 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대요. 그런 정리한 문서, 데이터 구조, 네, 이런 말편이 들어가 있어요. 떠오르는, 그쵸? 영단어 한번, 예, 요약한 단어 한번 해볼까요? BOM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네, 그런데 한글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자, 진짜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부품의 코드, 명칭, 필요 수량 몇 개, 조립의 순서, 계층 구조,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층 구조. 이렇게 자재 규격, 단가, 납기 정보 이런 것들이 쭈르륵 열거되어 있답니다. 자, 설계 변경 시 영향을 받는 부품을 파악하고 원자재, 부품 구매, 발주,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쓰이고 생산 공정별 자재를 투입하고 관리한다. 재고 관리 및 원가 계산에서도 여러분 활용되는 이 친구가 누구인가요? 자재 명세서. 한글로 써야 되기 때문에 BOM이라고 쓴다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문제 14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공정관리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네, 주요 기능에 세 가지 생각해 볼까요? 뭐라고 들어가요? 계획 기능, 그리고 통제하고 감사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툭 하니 뭐가 보여요? 예측 기능이라니요? 올바르지 않군요. 그쵸? 주요 기능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빠르게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그쵸? 네. 읽어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직관적으로 문제 푸는데 아주 손쉽게 풀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공정관리의 주요 기능 세 가지는 계획 기능, 통제 기능, 감사 기능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있으니까 읽어보고 넘어오시고 아닌 것을 고르세요. 정답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와 주시기 바라죠. 그쵸?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푸는 문제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절차 계획에 대한 네,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절차 계획은 뭡니까? 원가를 계산할 때 기초자료로도, 그렇죠. 원가 계산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절차 계획에 따라 작업의 방법과 순서가 정해지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 장소 같은 것들을 결정하고 표준 시간 같은 것들이 결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바로 이어지죠, 여러분. 네, 작업의 순서, 표준 시간, 각 작업이 행해질 그 장소 같은 것들을 결정하고 할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절차 계획이다. 맞는 이야기죠. 자, 총괄 생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산 시기와 수량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MPS라고 공부했죠. 네,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정답 4번입니다. 라고 처리하면 완료.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략한 문제도 있어야죠. 아까 봤죠? 여러분 지문이 꽉 차는 거. 네. 그래야 시간 배분이 되겠죠? 아직 저 15분이에요. 15번입니다. 빨리 분발해야 되겠어요. 16번. 네, 분발해야지. 근데 계산해야 돼요. 자, 가볼게요. 불균형률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균형률이에요. 라인 밸런싱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 네, 좋아요. 네, 그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지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계산을 이렇게 총 몇 개? 작업장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다. A라인 작업장 5개가 있었다.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 3일입니다. 그리고 3일 더하기 1일 더하기 2일 더하기 1일 더하기 1일 해주시면 되겠죠? 네, 15분에. 자, 더하기 해주셔야 돼요. 그쵸? 네, 6일, 8일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 계산기 두드려야겠죠? 네. 계산기 두드려 봅니다. 8 나누기 15 해주실게요. 그럼 뭐가 나와요? 0.53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절사하고 53.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라인 밸런싱이란 말이에요. 그럼 라인 밸런싱에서 불균형률을 구할 때는 1 마이너스 라인 밸런싱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자, 1 마이너스 1 해주면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불균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1에서 1 마이너스 0.53 빼주었더니 0.46. 즉, 이거 백분율로 바꾸면요. 46%가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요. 또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네. 이번엔 B라인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작업 공정 몇 개? 5개. 그 중에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 여러분 2일입니다. 자,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입니다. 자, 10분의 10이 되겠죠? 네. 그쵸? 맞나요? 9, 10분의 9.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2가 4개에 하루가 하나니까 9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9 나누기 10은 해주면 0.9가 되죠? 네, 불균형률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러분? 라인 밸런싱을 빼줘야 되겠죠? 1-0.9. 즉, 그러면 0.1이 될 것이고요. 곱하기 백분율로 바꿔주면 10%가 되겠죠. 이해가 되고 계실까요? 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다. 네. 또 해볼까요? C라인이 있습니다. C라인은 색깔 바꿔서 다시금. 자, 5개의 작업장,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 4일입니다. 자, 4일 더하기 1일 까지 했나요? 네. 20분에 여러분 몇이 됩니까? 4 더하기 5, 6, 7, 8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8 나누기 20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네, 8 나누기 20 해주니까 8 나누기 20 해주니까 뭐가 나왔어요? 0.4가 나왔고요. 이것이 바로 라인 밸런싱이니까 라인 밸런싱 효율이 0.4니까 1-0.4 해주면 0.6이 될 것이고요. 백분율로 변환을 해주면 60%. 그쵸? 네. D라인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D라인은 어떻게 계산하죠? 네, 똑같이 여러분 몇 개의 작업장? 5개의 작업장. 가장 오래 걸리는 거 4일. 네, 그리고요. 여기에서 1 더하기 2일, 2일 더하기 4일 더하기 1일 해주면 네, 6일이고요. 7, 8, 9가 되겠죠? 네. 그러면 9 나누기 20 해주면 0.45가 될 것이고요. 네, 이렇게 1 마이너스 라인 밸런스 효율 0.45를 해주면 그쵸? 네, 이렇게 0.45 해줬더니 0.5가 나옵니다. 곱하기 100%로 백분율로 만들어주면 55%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가장 높은 라인 불균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였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게 누구죠? 60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하는 문제죠. 네,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고요. 네, 좋습니다. 일일이 계산해야 되니까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시간 소요되죠? 네, 생산이 은근히 여러분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주면 시간이 걸려요. 네,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그렇지 다행이죠, 그것은. 그쵸? 네, 17번입니다. 여러분 아래 보기 이미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보고 GT와 MRI 저 MRI 찍어야 될 것 같아요. MRP에 대한 이야기죠. 네, 하도 지문을 큰 걸 너무 많이 봐서 네, 좀 집중력이 흩어졌나요? 자, 이렇게 GT 생산과 MRP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죠. GT, just in time. 딱 로트 사이즈는 필요한 양만 맞아떨어지죠. MRP, 여러분 어떻다고요? 계획량만큼. 맞아요. 그죠, 여러분? 자, 작업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작업자, 규정에 의한 관리, 합의에 의한 관리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뭔가 네, 느낌이 있죠? 네, 뭐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 합의에 의한 관리, 그 다음에 규정에 의한 관리, 작업자는요, 여러분 GT, just in time, 협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따지자면 규정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합의를 봐야 되는 거죠.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쵸? 바뀌어야 되겠죠.
왜요? MRP는 계획된 것에 따라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준다면 요 2번, 즉 B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바꿔놓으면 조금 더 말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건 정답 2번이고요. just in time이니까 full 시스템이다. 여러분 MRP는 계획된 것을, 그쵸? 계획된 것을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예, 발주 넣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 계획량부터 스타트가 되는 것입니다. 푸시 시스템 맞아떨어지죠. 그쵸? 공급자의 관계, 협력의 관계를 유지한다. 그쵸? 네. 그리고요, 이렇게 MRP는요, 다수의 공급자를 유지해서 경쟁력을 시킨다. 경쟁을 시킨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내용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18번입니다. 아, 요거 그래프 그려야 되겠어요. 네,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쁘지 않지만 1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로축은요, 누적 생산량입니다. 그리고요, 세로축은요, 단위당 공수에 대한 얘기예요. 네. 단위당 공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요, 직선 감소형이라는 건 투입 시간이 일정 비율로 계속해서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직선 감소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공수 체감 곡선이라는 건 이렇게 투입 시간이 일정 비율로 계속 감소한다. 직선적인 형태를 그려진다. 이렇지 않습니다. 공수 체감은요. 네, 조금 더 볼게요. 처음에는 투자되는 시간이, 공수의 시간이 커요. 그쵸? 그런데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면 10개, 100개, 1000개가 될수록 정말 이런 그래프가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이런 그래프가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1000개를 어느 순간 도달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혁혁하게 계속 이렇게 되겠어요? 초반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프가 맞아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이 친구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수평형, 이것도 답이 될 수 없겠죠? 이 수평형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올바르지 않죠. 자, 우하향 후 완만한 형태, 초기에는 투입 시간이 급격하게 혁혁하게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폭이 줄어든다. 이런 것이죠. 곡선이 평탄해지는 느낌. 그런 형태. 바로 이것이 공수 체감 곡선이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우상향 후 완만한 형태는 어떤 그래프게 되겠어요? 좀 다르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쵸? 이 공수체감의 반대, 뒤집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네, 초기에는 투입 시간이 급격하게 늘다가 점점 감소한다. 작아지면서 곡선이 평탄해진다. 이런 것을 공수체감 곡선이라고 하진 않겠죠. 그쵸? 네,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이 처음에는 많이 들어요. 하지만 100개를 만들면 급격하게 체감 곡선이 여러분 다운이 되는 모습이죠. 그쵸? 1000개 만들어지면 더 시간이 줄어드는 모습. 그쵸? 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도달했을 때는 계속 그 시간이 유지가 될 거니까 완만한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좀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설명할 수 없어서 네,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오늘 1급을 다 풀이할 때 1시간이 다 넘어가네요. 네,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지문도 길고, 예, 풀이할 내용도 많고, 그쵸? 그래도 빨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생산 요구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1개월 동안 필요한 작업량, 공수를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 난이도 높아요. 네, 안 나오던 문제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불량률까지 줬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불량률을 보정해가면서 여러분, 우리 필요한 작업량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정성적으로 여러분, 작업의 소요 시간이 몇 시간? 9시간. 이 하나를 만드는데 월에 여러분 생산 요구량은 1000개입니다. 그럼 1000개를
한 개당 9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곱하기를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만 계산해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량률이 없으면 이렇게 계산하고 끝냈을 것인데 여러분 뭐가 있다? 불량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량률 10%를 감안해서 그쵸? 따라서 여러분 무엇을요? 1-0.1이겠죠? 10%니까 그럼 0.9분의 몇 개? 9,000개가 될 것입니다. 그럼 9,000개 나누기 0.9 해주면요. 몇 개? 10,000개의 작업량.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1개월 동안 진짜로 순수하게 필요한 건 9,000개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네. 그런데 불량률 10%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1-10%까지 고려해서 여러분 1개월 동안 필요한 작업량은 몇 개다? 1,000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10%만큼이 10%니까 1,000개가 빠질 거잖아요. 10,000개에서 1,000개가 빠지면 9,000개. 진짜로 순수하게 필요한 곱하기 했을 때 9,000개. 그쵸? 네. 이걸 충족시키려고 한다. 근데 불량률이 10%나 있으니까 10,000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여러분 10,000시간 이렇게 처리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죠. 네, 좋습니다. 자, 요것도 계산하는 문제죠? 네, 이용률 구하세요. 네, 3시간 곱하기 5시간, 6일 곱하기 5대 까지 내가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순수의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을 해볼게요. 3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5대 그죠? 네, 다시 3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5대 해주니까요. 450시간입니다. 이용 가능한 시간이 450시간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쵸? 그러면 450시간에서요. 네, 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가지고 이야기해줘야 되잖아요. 실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450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불가동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90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50에서 마이너스 어떻게? 90시간 빼주었더니 360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계산해주면 되겠죠? 나누기 해주실게요. 여러분 뭐가 나와요? 0.8이 나올 거고 100분율로 바꿔주면 8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따라서 정답 8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트 7가지 낭비 중에 보기에서 설명하는 낭비를 한글로 입력하세요. 낭비 정의, 원래 불필요한 공정이나 작업을 마치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자, 발생 원인은 공정의 분석, 순서를 분석에 미비가 있었고 작업 내용의 미비, 불합리한 지구 사용의 재료의 미검토 등이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불필요한 공정이나 작업을 마치 필요한 것처럼, 즉 가공 그 자체의 낭비를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가공의 낭비, 가공 그 자체의 낭비 다 맞게끔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자, 핵심은 요 앞에서 끝났습니다. 낭비의 뭐다? 불필요한 공정을 마치 필요한 것처럼 만들어냈다. 가공의 낭비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22번입니다. 또 계산기 또 드려야 되겠죠? 네,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자, P 단가에 곱하기 여러분 유지 비율이죠? 네. 그리고요. E 곱하기 D 여러분 연간 수요량이 몇 개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요. 이게 이제 궁금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 비용 얼마? 여러분 주문 비용까지도 여기 곱하기 200원까지 넣어줄 겁니다. 자, 요 PI도 제가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한 개당 40원이고 곱하기 0.2라고 써주면 되겠죠? 네, 그랬더니 EOQ가 몇 개? 200개더라. 네, 그럼 200개니까 이것은 루트키가 없어진 상태의 200개죠? 만약에 루트키를 씌워야 된다라고 하면 200의 제곱근이니까 200 곱하기 200 해줬어요. 200 곱하기 200 해주면 뭐가 나와요? 4만이 나오죠. 루트를 4만에다가 루트 딱 벗길 때 어때요?
200 나오잖아요. 그쵸? 네, 좋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로 놓고요. 그럼 이 안에서 계산돼서 나와야 되면 자, 보자. 40 곱하기 0.2는 무엇입니까? 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뭐가 돼요? 40 곱하기 0.2 아이고 40 곱하기 0.2 이런 것들 다 계산기 또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지문을 너무 읽었기 때문에 자, 2 곱하기 D 곱하기 200 하면요 400D가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뭐가 나와야 된다? 4만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쵸? 네. 그러면 우리 재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자, 이렇게 해주면 50D가 될 것이고요. 50D는 4만이다 라는 얘기가 되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50 해주면 D는 몇 개다? 800개다 라고 들어가 있죠? 50으로 나누어 주니까 800개가 바로 나와야 안 나와요? 네, 연간 수량은 그래서 800개. 정답은 1번.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였어요. 산식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EOQ를 안 알려주고 구해라 라고 하면 못 구하겠지만 그게 아니죠. 산식 다 주고 나 수요량이 궁금하고 네, 여기 200개다, EOQ가 200개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역으로 계산해 보면 충분히 수요량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재 소유량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내 입력 요소 BOM, 그죠? 재고 기록철, 그 다음에요 MPS, 그죠? 네, 그러면 가, 나, 라 답이 되는 것이 2번입니다. 그쵸? 인풋 요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MRP의 인풋 요소 선택해 주세요 라는 뜻이니까요. 손쉽게 답을 선택해 봤어요. 자, 24번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MPS상 제품별 생산 일정 및 집계 수량을 집계합니다. 핵심이죠. 네. 그리고 단위당 소요시간과 가용량을 대략적으로, 네, 아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쵸? 네, 즉 이렇게 가용 용량을 비교해서 부족과 여유를 진단하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뭐죠? 러프 컷 기억나세요? 네, MPS상에 대한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MPS 하면요 RCCP라고 처리가 되어야 하겠죠. 정답 3번 이렇게 연결해서 답을 도출해 주시고요. 25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생산 체인의 SCM의 주요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생산 체인은 전사 차원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자재 발주부터 고객 납품까지 프로세스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재고 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고 품절 사태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자, 공급 업체 협업을 통해서 발주, 운송 과정에 최적화해 리드타임을 감소시킵니다. 시장 수요 변동에 맞춰 계획을 빠르게 조정함으로써 예측의 정확도와 고객 서비스 수준을 동시에 계산합니다. 이런 말표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 보기를 안 읽고도 충분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적절한 재고 관리로 과잉 재고를 줄여서 재고 부족의 그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SCM이죠. 그죠? 공급망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며 그 외부 환경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대응이 가능하다. 네. 여러분, 이렇게 SCM이 중요하게 된 이유가 뭐죠? 사회는 급변합니다. 굉장히 변동하게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쵸?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되기도 힘들고 외부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런데 별도의 조치 없이 대응이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해요? 그쵸? 바로바로 맞대응할 수 있게끔 외부 변화에 맞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말 자체가 아예 틀렸죠. 네, 정답 2번입니다.
3번 수요 변화에 그쵸 여러 가지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라고 했고요. 그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그쵸 그리고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고객 서비스 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말편 맞는 이야기죠. 리드타임 단축하고 전체의 운영 효율을 증가시키겠다. 맞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기까지 읽어드렸지만 사실은 요 밑에 있는 지문만 봐도 올바르지 않은 답을 골라낼 수 있었어요. SCM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토대가 된다라면 어렵지 않게 도달하는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26번입니다. 네, 너무 쉽죠?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약어로 쓰라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요. 네, 여러분 어때요? 한글도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된대요. 아, 그죠? 네, 좋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주문의 소유 그리고요. 요구량을 확인한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쵸?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수요가 판단이 됐고 우리는 MPS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렇게 약어로 써도 되고요. 뭐라고 써도 돼요? 기준 생산 계획이라고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여러분? 주 일정 계획 맞는 얘기예요. 주 생산 일정 계획이라고 씁니다. 영어로 플레임으로 썼어요. 다 맞게끔 처리해주고 있어요.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재고의 유형을 네, 한글로 쓰라고 하였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산 전자는 주문량 변동과 해외 공급 납기 지연에 대비하여 월 평균 20%에 해당하는 네, 별도 창고에 보관하겠다. 네, MCU를 보관하겠대요. 재고를 통해서 갑작스러운 주문이나 주문 증대나 선적 지연에도 생산 라인 중단 없이 가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슨 재고일까요? 라고 떠오르는 네 글자 띵띵 재고가 떠오르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쐐기를 한번 박아볼까요? 매년 11월에서 1월 사이 기상 예측이 불확실해서 배송 지연이나 갑작스러운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겨울 코트 재고를 매장별 예상 수요 15% 미리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신속히 보충 공급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려고 내가 이렇게 예측이 불확실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무슨 재고? 안전 재고를 마련해 놓게 되는 것이죠. 됐나요? 네,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읽어가면서 안전재고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니까 좀 읽어주세요. 이 안전재고의 특징이 뭡니까? 불확실함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거를 핵심적으로 요소에 넣어두었으니까 한 번 더 읽어주실 거고요. QC의 도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관리도는 공정의 이상 상태 여부를 신속하게 알아내기 위한 것이며 그렇죠. 공정이 허용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지 확인합니다. 히스토그램은 연속적인 데이터가 어떠한 경향과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활용이 됩니다. 특성 요인도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렇죠? 그래서 생선본, 그죠? 뼈. 그래서 PC본이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산전도라고 하는 것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다. 맞아요. 상관관계를 판단하는데 적합하고요. 데이터가 직선 형태로, 이게 점이요. 직선 형태로 이렇게 배열이 된대요. 너무 명확하게. 그럼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죠? 네. 따라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네. 29번입니다. 네, 29번. 나머지 문제도 다 길어요. 네, 싹 다 길어요. 보기가 왕창 있습니다. 네,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형의 검사 사례입니다. 알맞는 거 골라주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A, 생산 모바일은 출하 전 모든 스마트폰 화면을 중요하죠. 모든 스마트폰을 화면을 확인합니다. 100%를 확인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전수검사라고 하죠. 그렇죠? 네. 건설류 볼트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볼트에 일정 수량을 뽑아서
시험기로 당겨가지고 파단을 시킨대요. 그러면 이렇게 파괴강도 데이터를 통해서 적정성을 평가한다.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파괴검사죠. 사양검사라니요. 어떤 사양을 봤어요? 올바르지 않죠? 따라서 B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파괴검사다라고 정정해 주세요. 그쵸? 네, 배치 단위로 여러분 1000통, 무작위로 50통을 추출해서 샘플링 검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이렇게 엔진 부품의 용접 부분에 대하여 초음파 탐상 검사를 수행합니다. 부품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죠, 여러분? 네,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유무를 파악하고 네, 안전기준을 충족시킵니다. 비파괴 검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읽어주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 가능한 내용이죠. 네, 다 세세하게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충분히 핵심은 짚어서 표현하고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네, 통계적인 공정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작업자의 숙련도의 차이, 작업 환경 변화. 이것은 여러분 이상적인 원인에 해당합니까? 아니죠. 이거 우연 원인에 대한 설명이죠. 작업자의 부주의, 불량자재의 사용 이런 것들은요. 네, 이게 우연 원인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상 원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쵸? 네. SPC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과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각 공정의 품질 규격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가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 없죠? 그죠? 네. 정답 3번이고요. 4번은요. SPC. 통계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느낌이나 어린 짐작으로 올바르지 않죠. 위에 가학적 데이터랑 굉장히 상반되는 무엇이에요? 이런 설명이죠. 올바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 3번 체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쵸? 31번 여러분 어때요? 조금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물어보다니 라고 생각을 해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네, 아예 틀리라고 내 문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산업표준법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네 산업표준 심의를 거쳐서 네 기술표준 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을 뭐라고 합니까? 한국산업표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어때? 이런 문제도 낼 수 있어, 생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면서 다음을 기약해 보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올지는 미지수죠. 그쵸? 한 번 더 나오면 그때는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표기를 할게요. 한번 읽어보고 상식선에서 마무리해 주실 거고요. 자, 32번입니다. 아래 보기에 사례처럼 시료 크기가 일정하고 밑줄 크기가 일정하고 결점수 자체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적합한 관리도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관리도입니까? 저는 여기에서도 충분히 답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TV 한 대에서 발생하는 흠집의 수, 그렇죠? 품목 한 단위에서 발생하는 결점수 관리도, 그렇죠? 네,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C 관리도, 이렇게 얘기하셔야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결점수 관리도니까 C 관리도 이렇게 명확하게 공부하셨다면 여기에서도 한번 또 이 밑에서도 결점수를 관리한다라는 것에 또 한 번 힌트를 다 주고 있어요. 혼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혹시나 높아짐에 PN 관리도, P 관리도, 그쵸? 네, P 관리도 하면요. 불량률 관리도 이런 거 잘 나올 수 있다는 거 주의 깊게 살펴주고 있을 겁니다. 그쵸,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봤고요. 지문이 길다 보니까 도저히 60분에는 못 풀어드렸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래도 간략하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양보 없이 조금 줄여서 읽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좋아요. 이 해당하는 문제에 틀린 문제 있을 수 있고요. 계산하는 문제 틀렸을 수 있어요. 다 좋은데요.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작업을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이론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다? 실무다. 따라서 이론이 이렇게 힘을 빡 줬기 때문에 실무는 그렇게 변형이 있는 문제를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저랑 같이 확인은 꼭 필수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